지난 5G 섹터 이슈 분석 영상에서 내년부터는 IoT 산업의 본격적인 개화로 인해 5G 투자 역시 본격적으로 집행이 될 것이며 통신주와 통신 장비주의 5G 랠리 역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통신 장비의 랠리라고 하면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 2019년 5G 통신 장비의 엄청난 상승 랠리를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내년에 지난 2019년과 같은 통신 장비의 랠리가 보여질 수 있을지,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이런 랠리가 가능한 기업은 어디가 있을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G 관련주는 시장에 굉장히 많습니다. 허나 그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2021년에 두드러지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두 기업이 있는데요. 바로 KMW와 RFHIC입니다. 먼저 KMW는 5G를 상징하는 종목 중에 하나이자 대장이라고 불리는 종목인데요. 어떻게 5G 섹터 내에서 대장격 기업이 될 수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KMW는 국내 1위 통신 장비 업체로서 주요 수출 국가로는 미국, 중국, 일본 등이 있으며 주요 고객사로는 삼성전자, 노키아, GTE 등 글로벌 통신 장비 제조업체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메인 사업으로는 5G의 핵심 기술인 매시브 MIMO, 즉 대용량 다중 입출력 장치에 대한 독자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이 부품을 해외 대기업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매시브 MIMO란 간단히 말해서 데이터를 보내는 방식으로 기지국에 수백 개 이상의 안테나를 장착해 속도를 끌어올리는 그러한 기술입니다. 고속도로 차선으로 예를 들어보면 3G까지는 한 개의 안테나, 즉 1차선으로 데이터를 전송을 했고, 4G LTE 시대로 넘어오면서 1차선으로는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차선의 개수를 늘려서 2차선, 4차선, 그리고 최근에는 8차선까지 데이터를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선을 늘리는 기술을 MIMO라고 하며, 당장 내년부터는 4G보다 10배나 빠르다고 하는 5G가 상용화될 예정인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4차선이나 8차선으로는 감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더 넓은 차선이 필요해질 수밖에 없으며, 현재 KMW가 64차선까지 가능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비는 노키아와 공동 개발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노키아가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면 자연스럽게 KMW 역시 매출이 증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매시브 MIMO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KMW가 왜 내년 5G 장세가 돌아왔을 때 최대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을 하는지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 이유는 국내 시장 의존도가 높은 다른 통신 장비 회사들과는 다르게 KMW의 주력 시장은 일본과 미국이라는 점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3.7GHz 주파수 경매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번 주파수 경매는 5G 중대역을 놓고 펼치는 미국 내 첫 번째 대규모 경매로서 일각에서는 최대 경매 규모가 무려 5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미국 3.5GHz 주파수 경매 이후에 바로 그 다음 달에 삼성전자가 버라이즌향 대규모 5G 장비 수주에 성공한 만큼, 이번에 3.7GHz 대역 주파수 경매 이후 역시 버라이즌을 포함한 AT&T, T-모바일 등 미국 통신사들의 대규모 장비 수주 공시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 통신사 중에 버라이즌 같은 경우에는 5G에 사용할 수 있는 중저대역 보유량이 가장 적기 때문에 이번 경매에서 적극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현재 버라이즌 내 부품사들의 점유율을 보면 에릭슨이 50%, 삼성전자는 35%, 노키아는 15%이며, 이 중 KMW는 에릭슨에는 필터를 공급하고 있고 삼성전자랑 노키아에는 필터와 시스템 장비 모두를 납품하고 있는 만큼 버라이즌을 통한 매출 증가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KMW를 좋게 보는 두 번째 이유는 최근에 미국에서 DC 네트워크사가 버라이즌과 더불어 새롭게 이동통신사 사업자 라이센스를 취득을 했는데, 이 DC 네트워크사가 지난 여름에 3.5GHz 주파수를 확보하면서 현재 대규모 투자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DC 네트워크사의 경우 후지츠를 공급 업체로 두고 있는 만큼 KMW의 고객사인 후지츠가
향후 DC 네트워크사로 공급을 하는 것이 성장이 된다면 이에 따른 납품 수혜를 기대해 볼 만하겠죠. 그에 더해 올해 초 대규모 수주 공시를 따냈던 일본 라쿠텐 역시 일본 시장 내 후발주자로 진입한 만큼 우선적으로 기존 업체들이 구축해놨던 4G부터 먼저 인프라 구축을 하고 나서 5G 망을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고, 내년에 도쿄올림픽이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이러한 인프라 구축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낼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최근 핫한 미국 주파수 경매가 끝나고 나서 어떤 장비 업체가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더라도 이러한 장비 업체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KMW 입장에서는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내년에는 주요 매출처 국가들의 대규모 투자 계획에 따른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고,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따른 추가 고객사 확보까지 더해진다면 주가는 2019년 랠리를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기대가 되는 기업인 RFHIC를 살펴보겠습니다. RFHIC는 무선 통신 장비에서 주로 활용이 되는 GAN 트랜지스터의 생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 국내 유일의 GNA 생산 기업으로서 삼성전자의 성장 여부에 따라 방향성이 결정이 된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삼성전자의 의존도가 높은 기업입니다. 그동안 RFHIC는 중국 화웨이향 매출 비중이 컸던 기업이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일부 우려감이 공존을 했었지만, 매출 의존도가 높은 삼성전자의 빠른 성장으로 인해서 이 부분을 상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RFHIC의 전망을 알아보기에 앞서 RFHIC가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는 GAN 트랜지스터가 5G 시대에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AN 트랜지스터란 지라 갈륨 소재의 트랜지스터를 말하는데, 여기서 트랜지스터라는 건 전자회로 내에서 전류를 증폭시켜서 공급하거나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불을 켰다 껐다 할 수 있는 스위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4G 시절에는 실리콘을 소재로 한 트랜지스터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고주파수가 필요해진 5G 시대에는 끊김 현상이나 열 발생으로 인해서 제품이 손상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실리콘을 대체할 소재가 필요해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GAN 소재의 트랜지스터였습니다. 실제로 GAN 소재는 실리콘 기반 대비 효율이 10%나 높고, 제품 크기는 최대 절반, 전력 사용량은 20% 정도나 절감할 수 있는 강점이 있는 소재인데요. 그동안 높은 가격으로 인해서 위성 및 군사시설 같은 곳에서만 사용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 RFHIC가 GAN 소재 원가 절감을 통해서 대량 양산에 성공을 했고, 이런 고가의 장비를 통신 장비로 활용할 수 있게끔 구현해 준 것입니다. 현재 RFHIC는 GAN 트랜지스터를 삼성전자의 독점으로 공급을 하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GAN 트랜지스터의 전환 비중을 작년에는 15%, 올해는 50%까지 확대를 했고, 내년에는 무려 80%까지 확대를 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이 기업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삼성전자의 통신사 공급 계약을 주로 체크하면서 봐야겠죠. 그렇다면 최근 삼성전자의 행보는 어떨까요? 올해 삼성전자는 미국 통신사 점유율 1위인 버라이즌과 2위인 AT&T의 5G 공급 벤더로 선정이 되면서 북미 시장의 점유율을 높여나가고 있고, 인도 시장 역시 올해 지연된 5G 주파수 경매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특히나 이 인도 1위 통신업체인 릴라이언스가 4G망을 구축할 때 삼성전자가 독점으로 장비를 공급했던 이력이 있는 만큼 주파수 경매가 종료된 이후 5G 투자가 집행이 될 때 연속적으로 릴라이언스의 5G 장비 납품을 삼성전자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미국향 매출이 발생한 시점에서 내년에는 인도 시장까지 대규모 수주 공시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그 규모 면에서도 엄청날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자율주행, 스마트 공장 등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5G 주파수인 28GHz 대역 주파수로부터는 GAN 트랜지스터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만큼 독점적 프리미엄까지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2021년 통신장비 섹터 내에 두드러지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대표 기업을 살펴보았는데,
역시나 관건은 5G 투자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착실하게 진행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에 더해서 당장은 현재 사업 부분에서 크게 위협이 될 만한 경쟁자가 없더라도 발주하는 입장에서는 늘 기업들을 경쟁시켜서 원가 하락을 유도하려고 하는 만큼 이러한 부분 역시 꾸준히 체크를 하면서 투자를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